아베도 지금 골치가 아파요. 이름 버려놨지. 수습은 쉽지 않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경제 보복,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 이게 장기화되면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9월에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존나게 일본 무시하잖아요.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시장 더 열어라, 더 열어라.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10월에 소비세 2%포인트 인상할 예정입니다. 수출, 내수 지금 타격을 입을 일만 남은 거예요. 아베 같은 경우. 자, 이런 가운데 또 일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 사업에 지금 글로벌 경쟁력 점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에 발표한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서 한국에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허가 신청을 한 기업들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하는 시한이 10월 초인데요. 만약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지금 아베 꼴리는 대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과 대외적인 신뢰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9월 말 10월 초가 아베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 시한인 셈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듯 보이는 아베에게도 허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7월 초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북한, 살인가스 등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국에다가 수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다 수출하면은 그 소재 부품 재료 이거 북한에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뭐 또 다른 명분 들이대면서 한국에다 수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 뭐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응? 한국에게 타격을 입힐 준비를 잘하지 못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뭐 북한 탓했는데 북한 탓, 누구 때문에 북한 탓했습니까? 한국에다 수출하면 그 재료, 부품, 소재 이거를 북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 믿고 일본이 그 구실을 만들었다가 개망신만 당했어요. 게다가 일본 정부 안에서도 균열이 감지되는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말은 현재 총리관저,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다 제각각이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 사태를 풀 수 있다면서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지만 총리관저 입장은 다른 것 같다. 경제산업성 내에서도 아베 총리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과 다른 관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예고된 악재 줄줄이 경제보복 장기화된 역풍 가능성. 네, 한겨레 기사 읽어봤습니다. 일본 시간이 일본 편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한방 매기느냐, 그 그림을 한겨레가 또 소개하고 있어요. 전략물자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다 수출할 때 깐깐하게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그런 29개 나라를 가지역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수출해도 될 만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가지역에 편성을 했고요. 가나다 중에 갑니다. 이 지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간소화된 수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국에다 수출할 때 한국 기업들한테 그래 뭐 크게 따지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수출해, 이런단 말이죠. 자, 나 지역은 어떠냐? 계약서, 서약서 등 추가 제출 서류가 늘어납니다. 나 지역 수출은 비전략 물자지만은 무기 제작,
무기 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이런 뭐 이것도 말하자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식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앞으로 일본한테는 가도 나도 아닌 다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다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다. 홍남기 부총리가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일본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관광, 식품 안전 뭐겠어요? 방사능이지 방사능. 예? 방사능이에요. 일본산 먹을거리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먹거리, 폐기물,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뭐 하여간 의심되는 거 있으면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수출입 통제를 통해서 일본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경쟁력이 앞서는 반도체, 5G, 디스플레이 등 이른바 보복 품목으로 보복 품목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주력 수출품에 대한 통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다가 팔 때 주력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통제는 아무래도 우리의 비용과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메랑을 피할 수 있는 섬세한 대응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방사능 올림픽 보이콧 박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대안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솔직히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 일본에 대해서 방사능 우려를 계속해서 키우면요. 일본으로서는 빅엿입니다. 빅엿이에요. 예. 이웃나라 한국이 일본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고 시비 걸고 그래봐요. 이러면은 그 자체로 일본한테는 큰 타격이란 얘기죠. 우리 미스터 킴님,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고생이다. 말씀드린 대로 주력 수출품에 대한 통제는 국내의 대일본 수출 기업의 비용과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섬세한 대응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요. 일본의 야동을 수입할 때도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건 오창석이가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관련해서 장도리 만평 보겠습니다. 술이 뭔지. 그래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장도리하고 아니 정종을 마신 정도인데 그걸 뭐 사케를 마셨다고? 일식집 아니 일식집에서 식사한다고 뭐 일본한테 뭐 저작권 요구가 갑니까? 뭐 그건 자금이 유출됩니까? 물론 저는 깨름직해서 뭐 또 농담 반 진담 반 차원에서 컵라면도 우동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웃겨보려고 한 건데 진짜 일식집 갔더니 뭐 국민들이 정말 뜨겁게 반발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결되어 있는지 또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안 가셨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해찬 대표 얼굴에 이제 술잔이 엎어졌어요. 고양이가 술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좋아합니다. 잘한다. 수천 명이 구해낸 한 명의 시민. 우리 충청북도의 한 청소년. 네.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아가지고 수천 명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한 명의 인명도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민관군의 뜨거운 의지가 결국 기적적인 구조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일본한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저 단결력은 그 끝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알려준 대로 한국을 흔들고 한국을 그렇게 압박하면은 패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또 이해가 되고요. 이해찬 대표,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 정종 마실 수도 있지. 또 정종을 다 사케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 횟집 가가지고 스키다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스키다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명칭이 그런 건데요. 뭐 예. 이제 회도 정종도 다 한식이죠. 뭐 예. 라면도 일본에서 넘어온 건 맞죠. 예. 자, 일본은 지금 한국 국민의 맹렬하고도 무서운 단결력에 내심 움찔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조선일보를 보고 조선일보 장단에 맞춰서 춤추다가 이 망신을 당하느냐 이거지. 자유한국당 이 나라 우파 정치인들도 조선일보에 이런 장단에 맞췄다가 아주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을 놈을 믿어야지 어떻게 조선일보를. 하여튼 뭐 어떡합니까? 탈출도 지능순이라고 하죠. 조선일보를 끊는 것이 그것도 지능순인 것 같아요. 예, 지능순서. 예. 자, 조선일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그냥 사설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 이런 임기응변 조치로 일본의 무역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본의 보복은 한국의 주력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반도체 필수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수소차의 연료 탱크 제작용 탄소 섬유, 전기차 배터리 파우치, 공작 기계 등으로 수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나같이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가진 제조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 부품과 장비들이다. 일본 정부는 이 품목들의 대한국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한국 주력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제조업의 싹을 자르려 한다는 주장을 단순한 의구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법인세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강행, 환경 규제 강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속속 실행해 왔다. 대기업 귀족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데 정부는 민주노총 눈치만 보면서 불법 폭주를 방치해 왔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의 먼지떨이식 수사 조사는 기업 경영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일련의 반기업 정책들이 투자 축소를 낳고 고용 악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경제 전선의 최전방 공격수가 기업인데 기업에 총질하고 발목 잡는 자해 정책을 지속해선 일본과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한국 경제가 참여라고 말 것이다. 좆가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나 진짜 욕을 참다 못해서 드디어 터뜨립니다. 야 이 씹새끼들아, 족가 이 새끼들아, 아이 씨부랄 놈들. 이 새끼들 사케 먹고 사설 썼나? 아이고 존만한 새끼들. 자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만이 아니에요. 중앙일보도 아주 죽여줍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중앙일보. 자 오늘 존나게 기사 많이 냈습니다. 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게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 뭐 이런 도덕군자 같은 개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종양의 무리수. 일본 경제 공습 7년 전 시동 걸어. 그동안 일본은 회복하고 한국은 표류하고 있다. 경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수출 규제, 기술 의존 끊을 기회지만 지금 경제 정책으로는 일본을 못 넘는다. 자, 또 최근 도쿄를 방문했던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주변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에는
국가 운영과 외교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OECD 국가들 중에 그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외교의 원칙과 큰 방향이 있어야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데 그런 담론이 없으니 동네 축구처럼 산에 따라 몰려다니며 수세적으로 공 지키기와 걷어내기만 몰두하게 된다. 이 새끼들. 야, 그 도쿄를 방문한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가 누구냐? 저 혹시 유명한 아니야? 유명한? 전범기업 변호 로펌의 고문이신 유명한 아니야? 그래요. 야, 그 지난 정부 때는 그 전략이 있었니? 이거 하나 물어보고 가자. 지난 정부 때 전략이 있었어? 지난 정부 때 전략이 뭐야? 전략이 뭐야? 지난 정부 때 전략이 뭐야? 미국한테 그냥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었나? 씨발 무슨 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운운해? 미국한테 굴종하고 일본한테 의지하는 그런 원칙도 있고 그런 방향도 있었냐?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기부왕 이종환 씨를 만났는데 깔보지도 겁내지도 않으면서 공부해야 일본을 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한테 싸움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를 이기려면 지피지기 해야 한다. 상대를 이기려면 지피지기 해야 한다. 일본을 뛰어넘으려면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죠. 일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도덕적 우월감에서 일본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삼님 5만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구나. 종양일보. 자, 종양일보 기사 또 봅니다. 임진왜란 화치는 스시마의 간지. 임진왜란 이후에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었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제 교류하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요. 그런데 한일 교류 중지는 하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력도 실종됐다. 지방 간 교류 중지도 잇따른다. 완충지대를 없애는 것은 하책이다. 보복과 단절의 희생양은 현장이다. 그래도 우리는 조선하고 종양이 있잖아. 조선하고 종양이 있잖아. 너희들이 친일신문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 친일신문이 가교 역할 좀 해봐라. 가교 역할 좀 해. 우린 열심히 싸울 테니까 너희들이 좀 가교 역할 좀 해줘. 완충지대를 만들어줘. 자, 또 하나. 반일 감정 절제야 반한 감정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 관계 나쁘면 안보 불안 커져. 한일 갈등에서 분노와 적대감을 자제하고 탁월한 계산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기면 좋은 일이고 양국이 함께 이긴다면 더 좋은 일이다. 자, 중앙일보 전영기의 시시각각. 국가안보 걸고 왜 도박하려 하나. 지금까지는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전영기 칼럼에 이르러서는 막 윽박지릅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뒤소미아를 한국이 파기하면 일본의 기술적 군사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파기를 말리던 미국의 마음마저 떠나게 돼서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을 흔들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일방 파기에 이어서 세 번째 협정도 무효화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지킬 수 있다. 자유무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본이 도리어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지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영기 논설위원님. 아이고, 지랄도 적당히 하셔야지. 아니, 이 지랄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언론사 시험 보셨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JTBC하고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결이 다를까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지금 홍정보도의 그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홍석현 형 아들 홍정도.
홍정도나 뭐 홍석현이나 뭐 다 그 집안 오너 일가는 중앙일보 논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JTBC는 왜 그러느냐? JTBC는 손석희 때문이지. 손석희 없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손석희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근데 손석희가 저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야. 결국 중앙그룹, 중앙일보와 JTBC를 포괄하는 중앙그룹의 미래 전략상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의 절반은 진보인데 그 절반의 시장도 또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 그룹의 나름의 어떤 그런 전략적 이해타산으로 볼 때 손석희식의 저널리즘도 공존하는 것이 사업상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역시 무서운 장사꾼 오너의 발상 아니겠습니까? 양다리 홍석현. 네, 이준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도발에 관한 그런 기사, 특히 조선 종양의 무리수에 가까운 보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호반건설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반건설그룹이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 수십 개로 싹쓸이한 신도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용지. 이게 말이죠. 김상열 회장 일가의 편법 상속을 위한 도구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회장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 이 큰 파문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면서 과거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와는 차원이 다르고 훨씬 악질적이다. 그렇잖아요. 과거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그냥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돈 벌기라면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담긴 부재 아니에요. 근데 이 호반그룹의 세 자녀에게 땅을 몰아줬다. 이건 정말 악질적 행보죠. 공공택지 44곳 낙찰받아서 61%는 전매했는데 그중에 70% 전매한 것 중에 70%는 아들딸 회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장남 건설사업 필지 45%가 내부 거래. 모친이 넘긴 땅으로만 영업이익 550억. 14,000가구 조단위 영업이익을 넘긴 것. 내부 거래 비율 43%. 타 중견 건설사 압도. 장남 전매받은 9개 용지 중 6개가 수도권. 주식회사 호반 2017년 매출 1조 6,033억으로 10년 새 94배 급등. 단기 순이익도 27배 올랐고. 와, 이 정도면 진짜 아주 지존이네, 지존. 응? 공공사업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부당이익을 회수함이 마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먹으려고 하잖아요. 토건자본이 언론 인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분 제한해야 돼요. KSK 사랑님 제발 정도껏 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돈 버는 놈들은 종자가 다른가 봐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 기사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나온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문 구독을 일괄 중단해 버렸습니다. 안 보낸 신문 중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집과 달리 이 공기업 같은 경우 신문 구독 안 하면은 언론사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 측이 종이신문 153부를 보는데 직원 2인당 한 부에 해당하는데 이걸 위해서 연간 구독 비용으로 2,362만 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전자 스크랩용 온라인 구독 요거 연간 2,006만 4천 원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 누가 돈 내고
그 신문 기사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종이신문 보지도 않아. 펼쳐보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국민TV, 그것도 언론사인데 말이죠. 신문을 읽질 않아 전혀. 7개, 8개 봤는데 말이죠. 다 끊어버렸어 그냥. 보질 않는데 뭐 굳이 그걸 구독을 합니까? 그렇다고 잘 써줄 것도 아니고. 자, 그랬더니 바로 인천투데이. 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다가 신문을 넣었던 모양이죠. 인천투데이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 종이신문과 전쟁벌이나. 야, 니들 안 읽는 신문 끊었는데 무슨 전쟁이니? 어? 읽게 만들든가. 신문 절독은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이례적. 여러분,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가정집에서 요즘 신문 잘 안 읽어요. 응? 돈 내고 안 봐요. 공짜로 넣어주거나 지폐를 흔들면서 보시라고 하잖아요. 자전거, 비대 이런 걸로. 집에서는 안 봅니다. 어디? 관공서에 관공서 주로. 관공서가 끊어버리면요, 이 신문들은 설 자리가 없어. 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수도권 매립지 공사, 쓰레기가 줄어야 좋은데 아니에요? 쓰레기 줄여야죠. 근데 모든 관공서에서도요, 꼭 봐야 되는 신문 빼놓고는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지랄 발광하는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봐주는 것 같은데, 안 읽고 버릴 것 같으면 보질 말아야지. 차라리 국민들한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문을 안 볼 텐데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다 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 일과의 구독 중단은 사실상 언론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썩어빠진 언론사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그런 공기업이 있는 줄. 시작부터 아주 이미지 좋아요. 예, 그래요. 이제 날씨 전해드릴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죠. 예, 앞으로는 좀 합리적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최악의 더위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상당할 것 같은데요. 37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한 데다 동풍까지 불면서 서쪽 지역 기온이 더 오르는 팬 현상이 겹치는 것이 원인입니다. 수도권, 영서, 충청, 경상북도는 아니군요. 호남, 이런 지역들이 팬 현상 때문에 무척 덥습니다. 자, 여기에 또 북상하는 8호 태풍 프란체스코가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 서북 쪽으로 불어넣고 있어요. 내일까지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8호 태풍 프란치스코,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 남동쪽 먼 바다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 규슈에 상륙한 다음 내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남해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자정 무렵에 경남 남해 부근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서 저녁에 속초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해수욕 가신 분들 참 안 됐네. 예. 자,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영남과 영동, 충북에 최고 200mm의 폭우와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다고 밝혔는데요. 철저한 대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별일 없도록 각별히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휴가 후에 돌아왔는데 아침부터 이게 좀 일주일 비었다고 이렇게 장비들이 다 그냥 널브러져 버렸어요. 기름 붓고 닦고 조이고 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